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동몽선습 9번째 시간입니다. 네, 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역사의 시대, 기록이 되어 있던 역사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본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하나라 하우시와 하우와 상탕과 주문왕, 무왕이 시위 사망이니. 자, 이것을 사망이라 하고, 나라를 볼 것 같으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합니다. 3대라고 하고, 각기 이제 나라를 세운 분들이, 하나라는 우왕, 우임금, 상나라는 당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는, 실질적으로는 무왕이 완성했지만, 무왕의 아버지였던 이제 문왕이죠. 자, 문왕, 무왕을 나라를 세운 분이라 했고요. 지난번에 그 앞쪽 시간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후직이라고 있죠. 후직이라는 사람이 자, 요분들의 문왕과 무왕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라의 우임금과 상나라의 당임금 그리고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 자, 이분들이 요 삼왕 3대라고 해서 세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죠. 건국자들이죠, 건국자.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려면 이제 무엇보다 이 연대표에 관해서 좀 강해야 됩니다. 자, 전설의 시대, 신화의 시대, 선사 시대에서 있었던 사왕오제와 같은 성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라가 먼저 우임금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상나라는 당임금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주나라는 요 문왕과 무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자, 이 하나라의 우임금, 상의 당임금,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이분들을 사망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나라를 보면 3대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찾아볼 것 같으면 여기 발해만이고요. 여기 발해만이죠.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역사들은 이 황하유예요. 황하가 흐르기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하천이 범람을 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면 여러가지 또 지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 때의 강력을 볼 것 같으면 실제 여기 그렇게대로 요 주위에서 하나라가 일어섰다고 합니다. 또 그 전체 지도상 범위가 이 하나라의 영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요 때를 뭐 우리가 말하는 봉건제 국가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하나라는 여기서 발생을 했다. 오늘의 시각에 봤을 때 통일국가 중앙 집권 그런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러다가 이 보면 상나라 시대 때 이 하나라 마지막 왕이었죠. 하나라 마지막 왕이 걸이란 사람이 포악한 정치를 이 걸왕이 포악한 정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나라의 당임금이라고 했죠. 당임금이 상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상나라를 세우게 된 한 곳에 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근처에서 이 실질 이제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형인데 여기서도 이제 황하가 흐르는 상류 지역에 세웠다가 이 비가 오고 하천이 범람을 하다 보면 도시를 기반을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까지 옮기게 되는 거죠. 요 지역이 지금 하남성이 여기가 아마 개봉 정도 되고 여기 안양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황하의 상류 쪽에 있다가 나중에 여러 번 옮겨가지고 나중에 하류 쪽으로 오게 되는데 요 지역이 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상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그 상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의 부족이고 나라 이름은 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나라 때 요 서쪽에 저 끝에 있는 여기가 보면 지금의 시안 지역이거든요. 지금 시안입니다. 시안이기 때문에 서안 지역이죠. 시안인데 예전에 여기를 호갱이라고 불렀거든요. 호갱의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 지방 제후였던 아까 말하는 문왕 무왕이죠. 문왕 무왕인데 자 원래 성씨가 희씨였고요. 희씨였는데 요 희씨 집안 요 사람들이 요 지역의 제후로 있다가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지고 상해 지역을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나라가 중앙 집권을 해가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직접 영토는 바로 여기만 다스리고요. 나머지 외적 지역들은 전부 다 봉토라고 해서 제후들을 임명해서 서로 이제 뭐 계약이라기보다는 약속에 의한
뭐 공대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이렇게 성립되었고요. 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그 영년, 영년이란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왕조가 이어진 시기, 왕조가 유지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왕조의 수명과도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왕조가 지속되는 기간을 영년, 지낼 역자에다 영년. 근데 왕조 지난 시기가 혹은 400년이라고도 하며 혹은 600년이라고도 하고 혹은 800년이라고 하는데 요 3대의 용성, 요 용자는 아주 기세가 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용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물이 용성했겠죠? 요 3대 아까 3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요 3대가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죠? 그 다음에 주나라, 하상주. 요 상을 다르게 나중에 은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은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자, 하상주 요 세 개를 3대라는데 이 나라들이 보통 보면 400년, 600년, 800년씩 길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뒤에 후대에 생겨난 나라들은 바로 요 3대의 문화적 번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급. 우리 후회 막급하면 뭔가 후회가 미치지 못했다는 건데, 막급하면 미치지 못하다. 말막자에다가 미칠 급이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죠. 그 후대는 바로 이 3대의 문화적 문물의 영화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문물이 번창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년이 혹 400하며 혹 600하며 혹 800하니 3대지 용성을 후대 막급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 지속기간, 왕조 수명기간이 혹은 어떤 데는 400년, 어떤 곳에는 600년, 또 어떤 곳에는 800년이라고 하니 요 3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그 그죠? 번성하고 용성, 그 용성함은 후세 뒤에 나타나는 후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후세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말은 이 문물의 용성함이 바로 뒤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지는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미치지는 못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은 요 왕조들은 적어도 400년 이상 갔잖아요. 그죠? 근데 후대는 그렇게 길게 오래 간 나라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상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상지, 이윤, 부열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부열, 이윤, 부열, 주지, 주공, 소공이 개현신여라. 자, 그리고 상의, 이윤이란 사람과, 이윤이란 사람 이름입니다. 이윤이란 사람과, 그 다음에 부열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요 부자는 스승부자에다가 요는 열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읽죠. 우리 보면 기쁘다, 기겁다 할 때는 열, 말씀하다 할 때는 말씀설, 달리를 세 해갖고 세 가지로 있지만은 사람 이름은 부열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나라에는, 상나라죠. 상나라에는 이윤이라고 하는, 개국 초기에 아주 청빈하면서도, 덕이 높은 국민들, 백성들한테 아주, 칭송받는 아주 수양이 깊은, 뛰어난, 학식이 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윤한 사람이. 이윤한 사람이 당임금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상나라를 세우게 되는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부열이라는 사람도, 문물을, 특히 상나라보다 나중에 은지역으로 와갖고 나라의 문물을 중흥시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부열. 자, 그러니까, 각각 이윤과 부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나라에서는 소공이 모두 현신, 아주 어진 신하라 이야기했죠. 그죠? 주공과 소공이 있는데, 주나라는 주공은 이름이 주공단이라고 그러죠. 단인데, 무왕의, 나라를 세운 무왕의 동생이죠. 무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이고, 이 성씨가 이 사람들은, 아까 무왕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성씨가 희씨입니다. 희씨.
성씨가 희시고요. 그리고 이름이 단이니까 희단입니다. 희단. 이 문왕 있죠, 문왕. 자, 문왕은 성씨도 희시지만 이름은 그 사람 희창일 겁니다. 희창이고. 그 다음에 무왕은 발인가? 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희발일 겁니다. 성씨가 희시고, 어찌 보면 주공이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공이 똑똑한 사람이고, 결국은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주공이 동생이니까, 무왕의 동생이니까 나라를 이어서 2대 황제로, 인제 천자로 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러진 않고 그 형의 아들이죠. 형의 아들을 왕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왕인데, 이제 무왕의 아들 성왕을 보좌하고 주나라 건국 이후에 이 불안한 전국을 안정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소공도 소공은 이름이 소공석이라고 하죠. 소공석. 석자를 보면 또 큰데 보면 안에다가 흰벽자구나. 또 이 석자는 클 석자입니다. 클 석자인데 큰데 안에 흰백을 100백을 두 개를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 여기도 무왕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도 모두 다 둘 다 무왕의 동생. 그래서 공이라는 반열에 올라가죠. 그 당시 제후급 사람들 다 공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주 요 소공석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역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나중에 이 사람은 주공은 산동성에 있던 노나라 바로 밑에 태산을 중심으로 한 노나라 들어봤죠? 공자의 나라라고 하는 노나라의 봉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소공은 연나라 지역, 소나라 지역에 봉토를 받아서 초대 제후 군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나라의 강태공이 있죠. 강태공, 태공망이라고 하는 강태공. 그래서 태공, 주공, 소공까지 해갖고요. 세 명을 삼공이라고 유명하죠. 이 각자 인물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에는 이윤이라는 사람과 부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주나라에는 주나라의 주공과 소공이 모두 현신, 어진 신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기록들은 유교적 사관이기 때문에 주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죠. 자, 주공께서 이 주공이 무왕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주나라의 그 모든 기틀을 정비하고 불안정한 시국을 안정시킨 사람은 주공입니다. 주공, 무왕의 동생이죠. 주공이 제례작악했죠. 그죠? 예악을 정비했다는, 예악을 만들고 정비했다는 예와 악을 나오죠. 그래서 예자는 일반적으로 예자는 예도례라고 하죠. 예도. 자, 악은 여기서 악이라고 읽어야 되죠. 악은 이제 노래악인데 예법을 제정하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법과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예법하고 음악하고 무슨 관계 있냐?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예도와 예절이라고 하는 것. 예는 의례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의식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문화에 있어서의 그러한 의례, 의식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아주 힘이 있고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정비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음을 정합니다. 음의 기준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란 것은 어떤 행사를 치르는 법식 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치르는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들에는 행사에 행하는 예법이 있고 예도와 예절이 있고 또 거기에 음악을 가미해서 전체의 효과를 줌으로써 전체가 하나의 공동 일체화되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보면 예악 중에 예악이라는 법식 보면 의식 예도인데 크게 보면 회례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례악이 있고 그 다음에 열례악이 있고 굴례악이 있습니다. 그 회례악이라는 것은 회자가 모을 회자이기 때문에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의식에 연주하고
하던 그 음악을 이 회례악이라고. 그 다음에 제례악이면, 제례는 일반 제사죠. 자, 종묘사직이라고 하는데, 종묘와 문묘의 제사 또는 나라의 제향에 쓰이는 그러한 아학이라든 음악의 일종이 요 제례악이고요. 이 제례악에는 종묘 제례악이 있고 문묘 제례악이 있습니다. 종묘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왕들의 그저 천자들이나 왕들의 자기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고요. 문묘는 이 공자의 제사, 공자한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항상 차후 나중에 생긴 겁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주나라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는 요 잔치연자죠. 잔치연자. 자, 그래서 옛날 궁중의 의식이나 잔치 때 연주할 때 쓰이는 음악이고, 굴례악은, 굴례는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군대에 있으면 임금이 와서 사회를 한다든지, 뭐, 그저 군대 의식에 쓰는 그런 음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주공께서 요 예와 예도와 예절을 제정을 하고 음악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걸 예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장법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 법전자죠. 법전자고, 장도 글장자인데, 이 법전에 보면 전체를, 우리 보면 이제 헌법이라면 헌법의 전체를 전이라 하고요. 헌법 안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부터 해갖고 각 항목이 있잖아요. 1장, 2장, 2장 할 때 그 장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울러서 전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전의 전체, 모범이 되는, 법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도 자체도 이제 모범이 되는 법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장과 법도는 이제 같은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법들이, 전장과 법도가 모든, 모범이 되는 이 법전. 자, 어찌 보면 이제 제도와 문물,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경전, 자, 이 법률과 제도, 다양한 말들로 쓰이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 전장과 법도가, 자, 찬연, 찬자는 찬란하다라는 말인데, 요 찬연하면 찬란하게 해서 이제 연자가 붙으면 부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극비하더라. 아주 지극히 극도로 가출비자죠. 갖춰졌다는 겁니다. 극도로 갖춰졌다. 자, 극도로 갖춰졌기 때문에 고세에서는 더 이상 만들 게 없을 만큼 아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공께서 그저 예악을 제정하고 만들었으니 요 전장과 법도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극히 찬란하게 갖춰졌다는 겁니다. 찬란하게 지극히 갖춰졌다. 그만큼 주공께서 만드신 것들이 체계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급기쇠야하여 오페루제우하여 이광왕실하나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있죠. 급기야란 말 있죠. 요 잘 빼고 급기야 하면 우리 해석할 때 그거 하잖아요. 마침내, 그지? 마침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마지막에 가서는, 필경에는 마지막에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급기쇠야 하면 마침내 쇠약하게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죠? 마침내 쇠약하게 되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급기야하여 마침내 쇠자가 기운이 쇠할 쇠자입니다. 마침내 그 기운이 쇠약하게 되어서 오패가 나옵니다. 자, 오패에 대해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요 루 하거든요. 요 루자는 다름이 아니고, 루자는 끌어모을 루자입니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 끌어모으고 꼬셔가지고 꿰어서 뭐 어떻게 꿰어드리는 거, 유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루자예요. 제후들, 강나라 제후들을 자 꼬셔서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오패가. 자, 그리하여서 광하면 바로잡을 광자죠. 왕실을 바로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역사에 관한 지식이 좀 필요한 대목이죠. 실제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보면 이제 주나라가 있죠. 주나라는 전체는 실제 중앙에서 아까 지도에서 나왔지만은 중앙에서 지금의 호경이란 곳이니까 지금의 서안이란 곳에서 그 일적 관내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저 외곽 지역들은 전부 다
제후들로 하여금, 자기 형제나 제후들로 하여금 봉토를 줘가지고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맨 처음, 무왕이 이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은, 실제 그 당시 전체를, 요즘처럼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뭐,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죠? 그 당시 제후들이 대부분 자기 형제라든지 시족, 혈연을 기반으로 통해 가지고 각 멀리 지역에 있는 데까지 제후들을 삼긴 삼았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족의 기반은 혈연 의식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연히 왕과 제후 사이에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도 약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다가 지방의 제후들에게는 왕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날이 강해졌는데 그렇지만 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침내 이제 기원전, 이거는 역사 기억에 BC 771년 아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하늘의 천자가, 하늘이 아들을 내보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요 천자가 서북 변경 쪽에 있던 견용족한테 침입을 받게 됩니다. 견용족이죠. 견용족에게 침입을 받아갖고 수도가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다 도망을 가고 쫓겨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견용족들이 거기 털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제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나마 중앙에 주나라하고 왕실이 있다 보니까 전체 정세가 안정이 됐는데, 왕실이 저렇게 풍비박살이 나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위태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회맹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왕실을 오른쪽 양쪽 동쪽이죠. 지금의 낙양인 로양, 그죠? 낙양에다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이 주나라를 이제 동주라고 하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견용족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중앙에 있는 주나라 왕실의 그 힘들이 그 이후로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제후들도 스스로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묵으면서 자기네 위세를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그 로양이라고 낙양 쪽으로 수도를 옮겼지만은 그 위세가 이제는 주나라 왕실은 보존은 되어 있지만은 아주 힘이 미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각지에 있던 제후국들은 실질적으로 독립국처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이권 사항을 통해 갖고 영토와 인구를 서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제후국들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 제후국들이 전체 크게 가장 큰 정점은 5개의 제후국들로 정리되는 시대를 이 춘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춘추 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춘추 오패라고.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춘추, 봄 춘자에다가 가을 추자를 쓰면, 춘추라고 쓰면 봄과 가을이 아니고 공자가 편찬한 그 노나라의 역사서를 우리 춘추라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서쪽에 있던 견용족에게 침입을 받아서 동쪽으로 쫓겨오기 전에 원래 있던 데를 서주라 하고, 나중에 쫓겨온 그 시대를 이제 동주라고 하죠. 그 동주는 지금의 낙양, 노양에서 수도를 하면서 주나라 왕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동주 왕조보다 더 세력이 강력했던 5개 제후국. 자, 이것을 춘추 오패라고 합니다. 오패할 때 패. 어떤 패자? 패자라는 이야기죠. 그 5개의 패자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조그만 나라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닌데, 요 5개의 나라의 제후국들에 전부 다 귀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5개가 바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 문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한 사람이 5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각 나라가 가장 강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제나라는 환공, 진나라는 문공, 초나라는 장공, 또는 오나라에 있을 때는 함려, 월나라 구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페라 하는데,
요 춘추 오패가 각 제후들을 규합해서 끌어들였어. 자, 왕실을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을 왕자죠. 왕실을 바로잡게 된다. 자, 이래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춘추 시대가 아까 이야기했죠. 요 춘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요 그다음 페이지 나오네. 그다음 페이지. 자, 이 동몽성습에 나와 있기는 제나라 환공, 제나라. 지금은 산동 지역에 있는 제나라 환공, 그 다음에 진나라 문공, 자, 진나라 문공, 송나라 양공, 그 다음에 요 진나라, 요 진시황의 조상의 나라죠. 진나라의 목공, 자,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 해도 되고 장공. 원래 제후국들은 이제 공이라고 붙이는 게 맞습니다. 제후국들은 공이라고 붙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책마다는 다른데, 자, 여기 동몽선습에는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송나라 양공, 그 다음에 요 진나라 목공, 그 다음에 요 초나라 장공,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번 기회에는,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걸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해서, 요 주나라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요 제후 시스템, 그죠? 우리 말하는 중세 봉건주의의 국가 개념, 종법제 봉건주의라고 하는 이 봉건 체제에 대해서도 나라 형태, 운영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군현제, 군국제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 5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제후국들이 모여서 모인 그 자체는 회맹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수장이 시대마다 아니면 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다 나라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 송나라 양공, 또 진나라의 목공,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장황이 서로 요 질주함행. 자, 질이 요 번갈아, 갈마들 질자라고 하는데, 서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죠. 그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 거. 우리 옛날에 개주를, 그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요 차례대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요 하가 중국을 여기서 이제 하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중국 중원이라고 하는 중국을 지칭하는 말로 요 모두 모이는 전체에 모여 있는 참 연맹이나 연합이나 거기 참가한 나라들을 주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도를 하면서 이제 왕이란 것은 이거는 천자를 이야기하고 그 당시 왕은 주나라의 왕밖에 없습니다. 그 주나라 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천자의 영하면 여기 영명함, 즉 천자의 위엄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천자의 위엄을 부진, 진자는 떨칠진 있죠? 떨칠진. 자, 위엄이 떨쳐지지 못했다. 자, 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체 회의의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왕의 위엄이 왕의 영명함이 떨치지 못했다라는 말은 위엄이 떨쳐지지 못했다. 위엄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 이제 왕은 허수아비 같이 있고 그 다음 제후들이 그죠? 전체를 제후들의 이제 장들이나 요 춘추 오패의 요 제후들이 나중에 전체 천자의 힘보다 더 강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후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천자가 직접 제후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오패의 힘을 빌어서 통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명이 부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문헌마다 나타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좀 지울까요? 문헌마다 나타나는 게 만일 아니면 여기도 만일 해석은 아니 됩니다. 혹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나라의 환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이 보세요. 그 다음에 송나라의 양공, 그 다음에 진나라의 목공, 초나라의 장왕을 오패를 하기도 하고,
또한 시대에 따라 갖고, 그 다음에 월나라죠. 월랑 구천이라든지 오왕부차를 이렇게 또 춘추오패에 넣기도 하는 그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지도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전체 지도를 할 것 같으면 춘추오패라고 해갖고 5개의 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 산동성이죠. 산동성. 여기 보면 여기 우리나라 있겠고, 그죠? 산동성이 여기 이제 제나라죠. 제나라 동쪽에다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서쪽에 보면 요 진나라, 요 서쪽에 보면 여기 진시황의 진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시황.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하는 진시황의 진나라의 조상들의 나라의 진나라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요 장강이 있죠. 장강. 요 동정어가 있고 장강이 있고 양정 장강이 있는 요것이 요 주위에 상하로 요 초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보면 북쪽에 요 연나라가 있죠. 연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진짜 보세요. 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뭐 주국 해놨죠. 주국. 요 주국이 이제 주나라 왕실의 직할지 영역이라는 겁니다. 직할지 영역이에요. 그리고 각종 이제 작은 나라들이 있지만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아까 보면 송나라 양공이라 했는데 송나라는 여기 붙어 있어요. 송나라 여기 조그만하죠. 송나라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와 있네. 여기 나왔다. 아까 제 나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월나라가 있고요. 오나라가 있습니다. 월나라가 있고 오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땅을 점령을 해서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나라가 번성함에 따라서 전체 이제 회명이라고 했어요. 모여가지고 가장 강력한 어찌 보면 서로 회의에 의해가지고 리더를 번갈아 가면서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황공 때 이야기 전체 수장을 했었고, 요 진나라는 목공 때 수장을 했다는 거고, 요 진나라는 아까 문공 때 했다는 거고, 초나라는 요 장왕 때 했다는 거고, 또 오나라는 아까 부차, 요 월나라는 구천, 송나라는 양공. 이 5개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강력했던 나라를 5개를 꼽으라면 그렇게 꼽는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저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내용이 빠진 거죠. 제가 이 강의록 자체를 전국시대하고 관계된 내용들이 지금 빠져가 있네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빠져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이 각각 나라를 열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네요, 보니까. 요 위에 내용이 여기 잘못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 강이 황하죠. 황하고, 여기 아까 요 지역이, 낙양에 있는 요쪽이, 그겁니다. 주나라의 왕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경 해갖고, 여기 함양 해놨죠. 함양 쪽, 요쪽이 지금의 서안이고, 시안 쪽이고, 옛날에 장안이라 부르기도 했고, 요 당시에는 호경이라 부르기도 했고, 요쪽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진시황의 저조상인들이 있던 그 진나라고요. 그 다음에 요 진짜를 쓰는 나라, 그 다음에 요 연나라, 제나라, 보면 여기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또 요거 정나라, 정나라, 그 다음에 채나라, 요것도 진짜죠. 요 진짜를 쓰는 진나라, 그 다음에 서나라, 자, 여러가지 정나라도 있고, 여기 노나라 있죠. 산동 제나라 밑에, 태산이 여기 있고, 여기가 노나라죠. 자, 아무튼, 위치를 좀 아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자이 천종지성으로 철원천하하사. 그렇죠. 공자이. 자, 공자는, 이 천종지성이다. 천종지성으로. 하늘천은 하지만, 종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가로, 세로 할 때 세로종자죠. 세로종자고, 근데 요거를, 동사로 쓸 때는, 우리 방종하다 할 때 들어봤죠. 방종하다.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다, 놓아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종지성이란 것은 하늘이 풀어놓은, 내어놓은, 하늘이 내놓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하늘이 내놓은 성인으로서 철환천하사. 자, 여기 보면 천하는 알겠죠? 그죠? 온 천하를 철자가 이 보면 우리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 보면 수레바퀴 자국 있죠. 수레바퀴 자국 철자예요. 바퀴 자국철. 바퀴 자국 있죠? 바퀴 자국철입니다. 그 다음에 요 환은 우리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고리 환자 둥글다는 의미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요 수로로 쓸 때는 이 돌다라는 뜻입니다. 돌다. 둥그니까 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레 바퀴 자국이 천하를 돌았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이제 해석할 것 같으면 수레를 타고 온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공자의 천종지성으로 철환천하하사. 공자께서 천종, 저 종이 중요합니다. 우리 방종할 때 종을 요걸 쓰고 종횡할 때 뭐 어디 보면 종할 때 세로 가로 세로 할 때도 이 종을 요걸 씁니다. 쓰지만은 하늘이 동사로서 하늘이 내어놓은 풀어놓은 자 그러한 성인으로서 바퀴 자국이 천하를 돌았다. 자 그래서 수레를 타고 그죠? 바퀴 자국이 온 천하를 돌았다는 말은 수레를 타고 천하 각지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도부득행우세하여 행우세하여 산시서하시며 정례학하시며 잔주역하시며 그죠? 자 도부득행우세하여 자 도가 부득 일반적으로 부득할 때 나올 때 득이 어들득자지만은 앞에 안일부라는 그 부정부사가 올 때는 뭐뭐가 얻지 못했다라기보다는 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서 이제 능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할 수 없었다,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그러면 행은 여기서 이제 시행되다는 뜻인데 우세. 자 도가 우세. 우는 항상 이야기하죠. 어조사 호는 자 같은 서로 바꿔도 상관없고.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가지고 우리말에 보면 부사격 조사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 맞춘 부사격 조사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그죠? 세상에 자 도가 세상에 시행될 수 없었어. 시행되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그 도가 세상에 시행되지 못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그 아까 여기 책이 아니고 산이죠. 산 그죠? 산시서 요 산자는 깎을 산자죠. 깎을 산. 저 앞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죠. 깎다는 말은 요 보면 산정하다 할 때 쓴다고 했죠. 산정하다. 산정하다는 말 자체는 문장을 쓸 때 쓸데없는 글자나 구절을 깎아내고 다듬는 거. 그래갖고 글을 정리하는 것을 산정하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던 시대 때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깎아갖고 우리 축간본 만들 때 우리 젓가락처럼 그런 길이에다가 그죠 쭉 깎죠. 그래서 그걸 쪽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쪽을 만드는 거예요. 대나무 쪽을 만드는데 거기다 글을 새기게 되죠. 우리 축간본. 그래서 서로 구멍을 내서 이어가지고 우리 김을 말 때 쓰는 발처럼 그렇게 쭉 연결해 놓은 것. 자 그것을 우리 축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글씨를 쓸 때 깎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깎을 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서니까 시경과 서경. 시경과 서경을 이제 공자께서 편수, 중간, 편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때 많은 천하를 주의하면서 천하를 모아놓은 그 시들이나 아니면 문서 것들을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넣을 건 넣어가지고 산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다 다듬어서. 근데 실제 이제 논어의 기록에 볼 것 같으면, 논어를 참고해 볼 것 같으면, 공자가 시서를 중심으로, 시경과 서경을 중심으로 제자들 가르친 건 확실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자의 인생을 볼 것 같으면, 천하주의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정리를 한 거는 노년 말년이고, 노년 말년 때 제자들은 몇이 없었죠. 그죠? 전체 공자의 제자가 3,000제자라고 하는데, 말기 제자들은
공자와 인연 없이 이제 노년에 우리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들, 나이 차이가 거의 40년, 50년 나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실제 공자가 천하주유하고 들어왔을 때 그 만났던 말년 제자인 정자도 40살이 넘죠. 나이 차이가 40살 넘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뭘 일을 도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시경이나 서경을 편찬했다. 여기 산정을 했다. 그죠? 모아서 다듬었다라는 것들은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공자께서 그걸 했다라고 추정하고 할 뿐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시서하고 시경과 서경을 산정을 하시고, 그죠? 여기 산정 계속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구전이나 글자나 구절을 깎아내고 다듬고 글을 정리한 것을 산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약이라 했죠. 예도와 음악을 정하시고, 그 이전에 예전에 이제 주공께서 하셨다 그랬죠. 한 것처럼 예약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역을 여기 찬했다 하는데, 실제 찬술했다는 말, 도울 찬자인데, 실제 주역을 공부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공자님이 너무너무 그거예요. 고마워요. 근데 공자님 이전에 주역에 손을 댄 사람은, 잠깐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배웠잖아요. 복희씨가 8괴를 그었다고 그랬잖아요. 복희역이라고 해서 주역의 가장 기초예요. 그러다가 그 위에 쭉 안 나오다가, 나중에 문왕이 나와요. 문왕. 주나라를 채웠던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 자기가 유리되어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역을 선천역 우천역에서 다듬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원래 주역의 내용은 8개가 전부 다예요. 8개를 2번 해갖고 64개가 되지만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 말에 이제 붙여놓은 도움을 준 해설서가 바로 공자 10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 10익. 이 공자의 10익이 없으면 우리가 주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들은 원래 있는 원래 있는 주역의 그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자께서 해석을 한 10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10익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주역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익을 볼 것 같으면 구성되어 있는 게 계사전이 있고 설괴전, 서괴전, 잡괴전, 상전, 단전, 문헌전 있는데 여기는 세 개는 상하전까지 해갖고 10편이 되는 겁니다. 1, 2, 3, 4, 5, 6, 7개가 아니고 여기는 계사전 상하가 있고 상전, 단전 이게 상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10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요걸 이제 10익이라고 해요. 10익이라고 하는데 익은 날개익이니까 10개의 날개는 몸통을 받쳐주잖아요. 그죠? 요 받쳐주는 요 10익이 원래 주역의 원문을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자의 최대의 업적이 아마 10익이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또 공자의 10익을 공자가 안 만들었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하고 날 것 같으면, 도가 세상에 시행하지 못했어. 도가 세상에 시행될 수 없었어. 공자께서 직접 시와 시경과 서경을 산정을 하시고 전체를 편찬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와 악을 다시 정하시고 주역을 찬술하셨다. 주역을 편수해서 책을 편집하고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찬수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있죠. 자, 그 다음에도 수춘추, 아까 춘추 이야기했죠, 그죠? 춘추, 개왕성, 개가 아니라 개왕성, 개리아가시고, 이전 부도자는 안자 증자라, 사제 논어하니라, 증자지 문이니 술대학하니라. 자, 요 수가 이제 편수라는 말하고 똑같아. 편수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책을 편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춘추란 역사서, 원나라 역사서죠. 원나라 역사를 편집을 했어요. 자, 실제 이제 맹자에 보면 나오기죠. 공자가 춘추를 지으니까 실제 난신적자라고 하는
그저 거들먹거리는 그 간신배우 같은 놈들이 아주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춘추를 공자가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에 공자가 직접 저술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연 방대한 역사를 공자가 했을까? 이 공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왕성, 요 이을 개자죠. 윗사람이나 조상의 그것을 이어가는 것, 요 왕성이니까 지나간, 갈왕자는 있고 지나간 성인들, 옛 성인들이죠. 옛 성인들의 뜻이나 의지를 잊고, 그 다음에 개례학, 개는 활짝 열어젖히다는 것이죠. 자, 누냐? 례학이니까 오는 사람들, 후세죠. 후세에 오는 학동들, 학자들, 후세에 오는 학자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례학이 뭐 후례하고 뒤에 오는 학자들, 후학들, 례학, 후학이라고 그러죠. 이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그리고 기도자, 기도자. 그 도를 전하는 자. 그 도를 전하는 자인데, 여기 전하는 자보다는 뒤에 안자나 정자가 나오는 거 보아서, 공자의 도를 전수받은 자. 그리고, 스승의, 도를 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자, 정자라. 요 안자는 안회를 이야기하죠. 안회인데, 그 안회는 공자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죠? 공자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도를 전수받은 이가, 공자의 도를 살아생전에 전수받은 이는 안자와 정자라. 요 정자는 말년 제자예요. 나이 차이가 40이나 나오고요. 40 정도로 나오고. 자, 이 내용이 제 논어에 있을제, 논어에 있다는 거예요. 이란 사실 논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자지 문인, 정자의 문인이니까 정자의 제자들이 나중에 술대학, 우리가 배우는 사서삼경을 할 때, 그 논어맹자 중용 대학 그러죠. 그 대학, 그죠? 대학을 요 정자의 문인들, 정자 아래에 있는 정자의 제자들이죠. 문인들이 저술했다 이야기하죠. 근데 저술이라기보다는 편술인데, 원래 요 대학이란 책은 얘기란 책, 사서 오경하면 우리 보면 춘추하고 얘기를 넣는데, 그 얘기에 들어가 있는 한 편입니다. 한 편인데, 원래는 그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여기 사마헌공이라고 하는 사마광이 처음으로 독립시켜서 대학광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남송 때 주희가 대학장구라고 해갖고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따로 만들어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보면 주자라고 그러죠. 자, 주자는 대학의 경문을 공자의 말을 정자가 기술했다. 자, 그래서 대학에 나오는 그 경문이 있어요. 본문 경문은 공자의 말을 정자가 기술한 것이고 그것을 정자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자의 문인들, 후학들이 기록했다라고 주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국즉 하는데, 우리가 열은 나열하다 할 때 열이죠. 나열하다 할 때. 자, 그냥 벌릴 열. 쭉 벌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 벌려놓는다, 펴다, 펼치다, 베풀다라고 뜻도 있는데, 열국 하면, 천자국이라고 하는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충성맹세를 한 그런 제국들을 이야기할 때는 열국들 하는데, 열국에는 노나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있고, 정나라가, 요 이름을 잘 기억해. 노나라, 위나라, 진나라, 요 나라 이름입니다. 정나라, 조나라, 채나라, 연나라, 오나라, 제나라, 송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진나라죠. 여기 보면 요 채나라가 있고요. 초나라가 있고. 여기 보면 요 진짜. 그 다음에 요 진짜. 또 진짜가 다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읽을 때 진이라고 나온 소리만 해도 똑같은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진나라 하면 뭔지 모르겠죠. 그죠? 자, 위치를 잘 알고 그걸 잘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나왔던 지도 보면, 자, 노나라는 기본적으로 주공이, 무왕의 동생이죠. 주공이 맨 먼저 제후로서 봉토를 받은 곳인데, 원래 이 산동 지역이 강태공이라고 그랬죠. 강태공이 집으면 주공보다도 더 큰, 계곡을 하는, 계곡 공신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산동 지방을 이 강씨들인, 태공망이죠. 강씨들이죠. 강씨들이 가져가고, 주공이 받고, 요것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해갖고, 바로 밑에 요 태산이 있는데, 태산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을, 주공에다 줬어요. 근데 주공이 줬지만 직접 자기는 뭐 국정에 나라 일을 하면서 못 주고, 그 다음 자기 아들을 가서 거기서 다스리게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노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위나라 보세요. 위나라는 바로 여기 있죠. 바로 노나라 바로 이쪽에, 여기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요 위자, 이건, 지금, 현재 중국은 간체자로 되어 있는 건데, 요 위나라고요. 그 다음에 요 진나라, 요 진나라입니다. 요 진나라. 요 진나라가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나중에 세계로 끼어져 갖고, 춘추어패에서 전국 칠홍으로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들 3명이서 나중에 찢어지게 됩니다. 요 진짜입니다, 진짜. 지금의 경남에 보면 진주 있죠? 진주 강씨들 쓰는 진주의 진짜가 요 진짜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정나라, 요 정나라. 동네 정씨들도 요 성을 쓰죠. 그죠? 정나라고요. 그 다음에 조나라는 요 위에 요 지역이 조나라 영역입니다. 조나라 영역인데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채나라 있죠. 채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요 위에 있죠. 연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는 요 밑에. 지금의 상해지방, 그 다음에 상해 바로 밑에 소주, 항저우 있는 요쪽이 월나라고요. 그 다음에 요 제나라는 산동지방의 제나라였죠. 그 다음에 송나라는 또 여기 있죠. 노나라하고 붙어서가 있는 송나라. 그 다음에 요 진나라, 요 진수라 할 때 진짜의 진나라가 있고, 요 진나라가 있고, 초나라, 바로 초나라 땅이 있죠. 초나라는 요 밑에 장강 양쯔강을 아우르는 아주 큰 나라죠. 그 다음에 진나라, 진시황이 진나라예요. 실제 보면, 나중에 전국시대를 지나가지고, 요 진시황이, 왕이 됐을 때, 나중에 전체를 통일하게 되잖아요. 통일했을 때, 최후로 가장 늦게까지 정한 세력들이 요 초나라예요, 초나라. 초나라가 가장 늦게까지, 버텼던 이유는 넓은 지역이기도 했겠지만은, 요 진시황이 다른 지역을 먼저 먹고 맨 뒤에, 택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역으로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통일 진나라가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들이 여기 보면 장강, 양쯔강 주변에 있는 모든 여기에 있는 그거들이 영웅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나라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초나라를 가장 뒤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멸망을 시켰고 철저시켰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수를 갚은 거예요. 유방도 바로 이 뒤에 있는 이쪽의 지방의 사람들이잖아요. 초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역이 나타났죠. 아까도 이야기한 요 진나라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춘추오패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춘추오패 하면 이 아래쪽에는 초나라 장왕, 요 진나라 목공, 그 다음에 제나라 황공, 그 다음에 요 진나라 문공, 그 다음에 나타난 송나라 이 양공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리고 뭐 오나라, 그 다음에 월나라, 뭐 부천, 오나라, 구천, 월왕 구천 해줬고, 그죠? 오나라 부차까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춘추오패의 큰 5개 나라가 나중에 전국 칠홍으로 바뀌게 될 때는 요 진나라가 3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요 진나라 영역이죠. 진나라 영역. 진나라가 나중에 보면 한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자를 쓰는 한나라. 요 한자가 주로 지금 종남산 쪽이니까 한수 종남산 영역이에요. 시안 밑에. 그 다음에 요 지역, 그 다음에 조나라 그쪽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그리고 남아있는 곳에 동서남북으로 아래쪽에 초나라 남았죠. 서쪽에 진나라 남았죠. 오른쪽에 제나라, 위쪽에 연나라. 그리고 그래서 외울 때도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 초, 재, 연, 조위한 하죠. 한위조 하든지 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3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전국칠홍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나라 이름을 외울 때 그냥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과일심이죠. 간과일심. 간은 방패간이고 과는 창과자죠. 그 방패와 창이에요. 방패와 창이라는 것은 꼭 서로 싸운다. 이 방패와 창이 서로 싸우는 것은 좀 전쟁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 날마다 부사로 심하여. 자, 그래서 심하라는 것은 계속 끊기지 않는 거, 그죠? 방패와 창이 날마다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불식이라, 쉴 시기니까 쉬지 않았다는 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 불식이라. 그래서 마침내 전국 시대가 되었다는 거. 마침내 전국 시대가 되었으니 요때 진초연제 한위족. 자, 이 전국칠홍 외우겠죠, 그죠? 아까 지도에 볼 것 같으면, 자, 이 나라들을 일러 칠웅. 영웅할 때 웅이라고 그러죠. 영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도 여러분들 한자 공부를 하면서 외울 때도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진, 초, 재연. 그 다음 뭐야? 한위조. 그래서 진나라, 요 진시황이 진나라에 전국, 나중에 요 진시황이 진나라가 전체를 다 먹게 되는 거죠. 맨 뒤에, 이제 추나라를 맨 뒤에 먹게 되는데, 아래쪽에 장강 쪽에 있는 게 초나라고, 산동 반도에 있는 게 제나라고요. 지금 이제 요동 쪽에 연나라죠. 연나라가 나중에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조나라고요. 요 총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요 조나라, 위나라도 알고 보면 요 조씨들, 나중에, 요 조자는 아니지만 조조에 나중에 조조하고 위나라하고 연결될 때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 진나라가 요 세 개로 요 대부들이 싸워서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전국시대. 마침내 전국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원래 그 전국시대는 특징이 아까 춘추5패의 요 진나라, 진나라, 요 진짜, 여기 썼죠? 다시 써야 되겠네. 크게. 요 진짜, 여기 썼죠? 여기 썼는데. 요 진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요 진나라의 대부, 어떤 지역에 아주 영향력이 큰 대부였던 보면 한시, 위시, 조시가 실권을 잡았는데, 요 세 귀족이 따로 요 밑에 바로 여기 있던 바로 이 지역이 하나라가 있고, 바로 요 지역, 요 하얀 지역, 요 지역이 이제 위나라의 천자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위나라 천자 찾아가갖고 자기네들 그 제후하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후의 성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계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7개의 국가로 전체가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완전 고대에 있던 형태의 나라들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역사적으로 할 이야기는 더 많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국칠홍이 생기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나라의 왕이죠. 주나라 천자라고 하죠. 주나라의 왕의 신하였던 제후들은, 그죠? 그 제후들은 권력이, 자,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BC 771년 견용적이 쳐들어오면서, 왕권이, 그죠? 나중에 나라 수도가 천도를 하고, 왕권이 소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허수아비가 되는 왕을 하나 세워놓고, 그 왕권을 능가하는 그 하극상 현상을 점차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제국들 내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제국들 내에서도. 그죠? 원래 주나라가 망했던 그런 스토리가 이 제국 안에서도 또 대부라고 하는 각 지역의 조그만한 지역의 대부들이 그런 것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후국 내에서 보면 이제 경대부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경대부 등의 신하들이 제후들의 권력을 능가하여 제후보다 밑에 있는 대부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몇몇 제후국들에서는 신하가 주군을 내치고 스스로 제후국의 군주가 되는 그런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극상이 만연한 시대가 전국시대인 거예요. 전국시대.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겸병한다 그러죠. 아우르게 되는 겸병하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점차 소수의 그 강대국, 7개의 강대국만 남고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다음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고요. 잠깐만요. 이제 남은 구절을 어차피 남은 이야기들은 전국시대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